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근육 힘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시면은 운동이 많이 되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실 거면은 습관이 들어있어요. 지금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주기적으로 운동 계속 하시는 분들, 난 운동 일주일에 2~3번씩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손 잠깐 들고 계세요. 손 이상은 씨다. 하나, 둘.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 주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주겠다. 한 명이 주면 다 줄 수 있다고? 그럼 다 드리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다 주면 너무 많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아이, 간사님이 다 줄 수 있다는 얘기. 네. 난 모자랄까봐. 모르십니까? 네. 선 드신 분들 하나씩 받아가세요. 네. 뭔데? 모르죠, 뭔지는. 네. 요 상은 씨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빼먹었구나. 서울시 회장님은 제가 봐서는 운동을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 손 들었으면 주는 거예요. 네. 받으셨어요? 손 들었으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방을 하시면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드려야지 무슨 운동을 하는지 그러면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그 불타는 밤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대보세요.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들 무슨 운동하는지 돌아가면서 소개하기. 아, 그럴까요? 시간? 네, 한번 얘기하고 지금 손 드신 분들 아까 다시 손 들어요. 받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운동 하시는지. 나는 걷기 운동. 아버님 걷기 운동 하신다는데 선물 안 받으셨는데? 선물 안 해도 아, 그 다음 우리 지회장님 뭔 운동 하세요? 저는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그 햇살 좋은 날 네. 산책을 아. 일주일에 5회 정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햇살 주세요. 좋은 날, 햇살 좋은 날. 그 다음에 그게 정동원님. 골다 공증에 좋다고 그래요. 네. 회장님 요새 회사 좋은 날 별로 없는데요. 햇살 좋은 날만 한답니다. 햇살 좋은 날 여름에는 안 나요. 일주일에 한 5일은 햇살이 네. 좋아요. 안 자기 좋아요. 전에요, 자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네. 자기 전에 북쪽을 보고 절을 합니다. 50배, 100배. 오. 아, 그거는 진짜 좋아. 제가 벌써 처갓집이 북쪽에 계십니다. 아, 저 운동도 많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검종환님.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10분은 매일마다 하고요. 네. 그리고 걷는 거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전에 안 의자에 앉아서 네. 근력을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다음, 네, 박윤영님. 일주일에 한 3~4번씩 시간 날 때 그냥 배드민턴 동호회 아, 네. 오우, 대단하시네요. 선수입니다. 아, 선수입니까? 네. 그 또, 다음 상은씨. 네. 저는 그냥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리 들고 있다든지 계속 몸을 계속 쓰는 편이에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뭐 뒤쪽에 또 얘기하는데 앞에 얘기할게요.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늘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현관문만 나가면 되는데 현관문을 못 나간다. 집에 딱 들어오면은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관문을 나가시든지 집에서 실력을 하시든지 그렇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골다공증 예방하시는 데는 무조건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식단 좋고 운동 당연하고요. 예, 금연하고 절주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서울시장님 잘하시는 일강요, 예, 요걸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심하시는 분들 저희 뭐 T스코어 이렇게 측정하시고 하시는데, 그럼 가시면 이제 뭐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약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골밀도 검사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그 T 값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체중을 실는 운동들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관절에 자꾸 체중을 실게 되면 뼈가 까지는 자랐다가 죽다 한대요. 그래서 적당한 뼈에다가 자극을 주면은 뼈가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살짝 이렇게 골절되어서 회복할 때도 체중을 많이 딛지 말고 가볍게 조금씩 딛어주라는 게 그런 골지도 잘 나오고,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특히 그 노년기 때는 내가 지금 골 밀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덜 빠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드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추천하는 것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체중부가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꼭 뭐 골밀도뿐만 아니고 나머지 운동들 좋죠. 뒤쪽에 뭐 효과 나올 건데 못하는 운동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혈액병 이렇게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뭐 가이드라인 맨날 하시는데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혈액병 환자분들이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절경 수가 많이 증가되는 경우 떨어지고 움직이는 운동 범위가 적으신 분들 적으니까 당연히 활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많이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근육이 위축되신 분들한테 골밀도 감소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 활동을 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칼슘이나 비타민 보충제 이런 거. 오늘 선물로 영양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 예. 아, 영양제 같으면 나도 하나 줘. 아버님 못 받으셨습니까? 네. 영양제 같으면 나도 하나 줘야지. 오늘 그 선물로 다 준 것 같은데 아버님 못 받으신 게 맞나 보네. 근데 이게 내가 운동을 계속 해보는데 네. 운동을 계속 해보게 계속 굳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근데 이게 걷는 거니 어쩔 수 없다 이거. 해볼 도리가 없어. 네. 나는 누구보다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활동 많이 하시죠. 네. 아니 내가 보통 보는 사람들 지금 80이라고 하면 나 못 이긴대. 맞아 한번 붙어보려고 붙어봐. 네. 예? 근데 한만 저기를 해도 차차로 굽는 걸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 좀 알려줘. 그게 이제 아니, 아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미치겠대. 그냥 자체 운동도 운동인데 노화가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근육 자체의 힘이 떨어지는 율이 되게 1년에 뭐 한 몇 %씩 이렇게 줄어요. 그 줄어드는 만큼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시는 거죠. 본인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노화되는 속도만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아버님께서 양쪽 무릎이 잘 안 지우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노화에 되는 줄어드는 그 양 자체를 못 받쳐주시는 것들도 많죠. 그래도 뭐 아버님 열심히 하시니까 더 건강하시고 사실은 뭐 아버님 이런 자리에 뭐 일반인들 다른 분들 같으면 안 오시죠. 아이 내가 뭐 다리도 불편한데 뭐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신 것 나는 같아요. 하루에 보통 한 30km씩은 걸어요. 아 그럼 너 많이 걸으십니다. 30km. 30km씩은 걸어. 거짓말은 아닌데.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30km 나오기 너무 많이 걸으십니다. 근데 이거 걷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전거를 좀 타는데 이 각도가 옛날에는 이게 지대로 비볐었는데 시황은 이제 각도가 안 나와요. 이쪽이 그렇죠. 각도가 안 나오니까 반씩 비비다 보니까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를 좀 안 타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수술을 한번 해볼까 해서 서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고 했는데 수술은 뭐 한 15년 전부터 늦었다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근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또 이런 이게 토론하는 건 아마 제니까 이거 강의 끝나고 또 각자 이렇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걸 앞에 먼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진료 때문에 늦게 온다가지고 지금 그걸 받겠는데 이따가 끝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막걸리 사진 한번 이거 언제 사진이죠? 작년? 재작년. 네,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참고로. 네. 네. 살짝 힌트가 보이는데 2014년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 몇 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가지고 코임지 어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잘생긴 한독연수. 예? 한독연수. 한독이니까 이거. 음성도. 네. 지회장님 계시고 여기는 박유성님 같고 뒤쪽에는 박민규. 박민규님 여기 성남회장님하고 이쪽에는 여자분은 예 비나를 같은 사모님 계시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도 우리 본 지가 얼마 됐나 계산해 보니까 한 20몇 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랄까 이렇게 자고 나면 1년씩 푹푹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할까요? 네. 잠 깨시라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거 이제 혈액형 운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좀 좋으시는 분들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라고 아가씨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뭐 원칙적인 얘기들 조금 할게요. 근육이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고기. 오늘 저녁에 고기 나옵니까? 네. 이 사진 넣은 이유가 뭔가면은 대부분 근육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생각하시는데 근육들은 보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근섬유라고 이제 올록에 있어요. 그 섬유들이 이제 미오신사, 액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는데 이런 근육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이 이제 모양에 따라서 뭐 가로물이, 인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몰라도 되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있고 내장이나 심장근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대부분 운동하는 건 이 골격근에 대한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한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육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보면은 대부분 근육하면은 막 힘쓰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히 오늘 겨울이니까 이 체온 관리도 한다. 예,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이런 내장근들 하는 얘기들이고 이렇게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별로 추위 안 타시죠. 예, 그래서 체온 관리도 하시고 튼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근력 강화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TV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을 이렇게 아까 그 골격근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왜 강의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맨날 어려운 말 나오죠. 뭐 등척성 운동이 어떻고 뭐 등장성이 어떻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말로 옮기니까 어려운 건데 가장 간단한 예로 들면 이렇게 등척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똑같은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거. 여기 딱 써있는데 무거운 거 들 때 예를 들어 내가 이 책상을 못 들면은 딱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죠. 예. 그럼 이게 왜 혈액형 환자분들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이 등측성 운동을 왜 자꾸 나눌까 궁금하시죠? 왜냐면은 아까 어떤 아버님 각도가 잘 안 나오고 그죠? 나는 지금 각도가 안 나오는데 그럼 운동 어떻게 아령 들기도 힘든데 그럼 그 상태에서 힘 주시는 것들도 좋으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뭐 각도가 안 나와서 뭐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굳어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스 같은 거나 이렇게 동기부스 해가지고도 힘조절 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가 안 나오고 움직임이 없더라도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리적으로 근육들을 움직인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등장성 운동은 움직이는 운동이죠. 근데 뒤쪽에 나올 건데 대부분 등장성 운동 그냥 굽히는 우리 알통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반대편도 있어요. 조금 뒤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등척성 운동 거리물을 보면 제일 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6kg짜리를 근육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바닥에 있던 거를 딱 당겨 들면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근육의 길이는 똑같죠, 이게 그래프가. 네. 근데 힘은 드는 순간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등척성 운동에 대한 그래프고 등장성은 내가 굽혔다 폈다 할 때 근육의 길이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거죠. 근섬유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때 힘이 생기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같은 힘을 쓰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등장성 운동은 굽혔다 폈다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통을 만들려고 하면은 알통에 대한 게 무조건 굽힐 때만 알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90성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걸 놔야 될 때도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뭐 굽혔다가 팍팍 이렇게 펴시는 분들 많은데 굽힐 때 하고 놓을 때도 천천히 놔주셔야 되고 이때 힘을 이렇게 놓을 때도 운동이 된다는 것도 있고 이 반대편 근육이 보면 이게 90성이 되면 이거 50성이 되고 항상
상대적으로 반대를 받쳐주기 때문에 굽히더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굽히시고 횟수를 맞춰서 속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몇 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다 뭐 좋아지는 거는 다 누구나 아는 건데요. 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성이 생겨요. 아까 그 배드민턴 뭐 하신다 했는데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하시면은 사회성이 많이 생기세요. 운동을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버스 타고 오는데 저희 아파트에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탁구를 치시거든요. 맨날 볼 때마다 그 아파트 그 탁구 동호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동호회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꼭 동호회 가면은 끝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술 잘 안 먹으니까 그런 모임 자체 때문에 사실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또 어떤 협동심이라든지 리더십도 많이 생기고 그 저희 지금 그 효로 애들 이렇게 재단에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애들 오는 애들 보면은 운동 잘하고 이런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힘들 때도 있어요. 막 공차하고 이런 것들 힘든데 그런 애들이 보면 크면서 보면은 되게 활동이고 사회성으로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어머니한테 그래요. 이렇게 운동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물리치료사들이나 다들 이렇게 보는 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막 권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많은데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사회적으로 좋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릴 때 이렇게 애들을 키워오시는 분들은 난 좋은 할일이 계시면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어떤 그런 그 쉽게 말하면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출혈된다고 무조건 운동을 못하게 하는 부모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애가 욕구가 있는데 애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애랑 약속을 해서 네가 이 운동을 하는데 매일 출혈이 되면은 뭐 몇 번 출혈돼서는 다른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예방요법을 꼭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이렇게 서로가 나쁘고 형성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엄마들 불안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출혈이 많이 되고 이러면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방요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의사들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다들 견해가 다른데 제 견해는 그래요. 네. 제일 많이 부르는 건 태권도 많이 부르는데 태권도 해가지고 별로 다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사실. 네. 태권도는 뭐 대부분 학교 체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어떤 엄마가 이제 그 아이가 그 주짓수 네, 그걸 배우고 싶다고 저를 잡고 한참 어떻게 애를 달래야 되나 네. 참 당황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애가 이제 한참 사춘기인데 그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들 2명하고 3명이서 이제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애를 한번 데려보시라고 했는데 그 사이 해결됐더라고요. 그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가 걔들을 못 가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안 가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재단에 있다 보니까는 뭐 사실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봐왔던 애들 지금 뭐 크고 이러면은 꼭 우리 애 키우는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 사실 되게 제가 재단에 있으면서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어렸을 때 건강했다가 이제 크면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볼 때가 제일 안 좋아요. 사실 마음이. 다른 병원에서 제가 근무하면은 뭐 친구들이 뭐 여러분들 다니니까 뭐 그냥 로테이션이 되는데 계속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들을 때가 제일 안 좋은데 또 오면은 또 이렇게 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끔씩 올 때도 많고 결혼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골밀도 증가된다는 거고 예. 혈병 환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 운동 시기가 빨리 가요. 시기는 언제 하는가 하면은 출혈되었을 때 당연히 아파서 못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출혈이 먹고 이렇게 좀